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어제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테슬라 또한 이렇게 3.5% 반등하는 등 증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멤버십분들께 말씀드렸던 대로 테슬라에 잡힌 콜옵션은 260달러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테슬라의 경우는 259에 마감을 하면서 콜옵션을 지켜줬습니다. 참고로 이 260달러라는 콜옵션은 저항선을 의미합니다. 지금 프리장에서는 이렇게 테슬라가 어느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로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세력들이 어디를 대상으로 포지션을 잡았는가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이미 이렇게 66.2%라는 제목에다가 1차적으로 다 분석을 드렸고요. 오늘 밤에 추가적으로 또 분석을 드릴 예정인 만큼 혹여라도 꾸준히 테슬라를 트래킹하면서 투자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나 신사학기 및 텔레그램을 통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이유에서 S&P 500이 2% 그리고 나스닥이 2.7%나 올랐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어제만큼은 트럼프 측에서 눈에 띌 만한 기사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달러가 98달러를 찍고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반등한 형태는 역헤드 숄더 패턴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듯이 달러와 테슬라는 이렇게 동일한 상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달러가 올라가면 테슬라도 올라가고 달러가 떨어지면 테슬라도 함께 떨어진다는 것인데, 달러는 미국의 경제를 의미하고 그 경제가 관세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관세에 대한 정책이 거세지면 경제가 약해지면서 달러가 떨어지고, 반대로 관세에서 진전이 있다면 미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데미지를 입을 확률은 줄어들면서 달러가 상승을 하고 테슬라를 비롯해서 지수 또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여기서 관세를 상으로 좋은 뉴스가 한 번 더 나온다면 S&P 500은 추가적으로 랠리를 펼쳐주면서 여기 있는 이 갭을 채울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주가는 약 5,550까지 올라가면서 테슬라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게 되리라 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대응적 측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입니다. 우선 저는 바이앤홀드 투자로서 손익비 측면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거나 혹은 리스크가 많다고 생각될 때는 매수를 보류하고 홀딩을 하고요. 반대로 충분히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겜마스키즈가 터질 확률이 높을 때에는 매수를 함으로써 차근차근 테슬라의 수량을 늘려나가는 투자자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반등을 좀 하면서 프리장 기준으로 264달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미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익을 좀 내고 있는 상태에서 매크로와 테슬라의 펀더멘탈을 고려했을 때 과연 매수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그냥 홀딩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은지를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매수함에 있어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지표 중 하나는 겜마스키즈로 한때 113%를 갱신했었던 풀옵션 프리미엄이 어느새 여기 이렇게 66%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풀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풀옵션에 대한 수요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옵션이 몰리면 몰릴수록 많은 프리미엄 비용을 내고 사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풀옵션 프리미엄 비용을 많이 내면 낼수록 풀옵션 프리미엄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풀옵션 프리미엄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반대로 주가의 남색은 이렇게 떨어지고요. 풀옵션 프리미엄이 떨어지면은 반대로 주가는 올라가는 반대의 상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조건은 여기 이렇게 풀옵션 프리미엄이 콜옵션 프리미엄보다 높았을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한때 풀옵션 프리미엄이 113%를 갱신했을 때 코로나 때가 제 기억으로는 116%의 풀옵션 프리미엄을 찍으면서 주가가 결국 반대로 폭등을 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풀옵션이 거의 코로나에 준할 정도로 너무 비싸지면은 장기간 유지가 될 수가 없기에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봤고, 그 말인즉슨 주가가 올라갈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멤버십분들 상으로는 겜마스키즈가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113%라는 제목으로 4월 9일날 귀띔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때 당시 프리장에서 약 5% 정도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것은 터진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날 결국 겜마스키즈로 이어지면서 22% 정도가 올랐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때와는 반대의 상황입니다. 지금 풀옵션 프리미엄은 여기 이렇게 66%로 그때만큼 상황을 비관적으로 투자들이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113%대는 풀옵션 프리미엄이 무너지면서 언제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할 게 아니었다라면은
지금은 반대로 악재가 터진다라면은 풀옵션 프리미엄이 올라갈 여지가 확실하게 113%대보다는 훨씬 많은 상태인 것입니다. 즉 안전하게 차근차근 대응을 해나가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투자들이 비관적으로 보는 나머지 풀옵션 프리미엄이 이렇게 92% 혹은 113%와 같이 높을 때이고요. 반대로 사람들이 상을 좋게 보기 시작하면서 풀옵션 프리미엄이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고 어쩌면 상승에 따라서 포모가 올 것 같을 때에는 바이앤홀드 투자자인 저로서는 그냥 홀딩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멘텀 투자라던가 혹은 테슬라에 대한 비중이 전혀 없다라면은 그건 또 다른 이야기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테슬라의 주가와 애널리스트의 프라이스 타겟과의 상관관계를 보자 합니다. 잘 보시면은 테슬라의 주가인 남색과 애널리스트의 평균 프라이스 타겟인 빨간색은 제가 여기 이렇게 초록색깔로 표시해둔 구간과 같이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질 때가 있지만 결국 어떤 위치에서는 수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실제로 지금이 딱 그러한 상태로 일단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테슬라의 평균 프라이스 타겟을 291달러까지로 빠르게 하향 조정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널리스트의 프라이스 타겟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테슬라의 주가인 남색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중간 지점에서 수렴할지 말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만나고 나서부터는 결국 방향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아직 두 개의 지표가 이렇게 서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로도 상승할 여력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시기는 바로 애널리스트의 프라이스 타겟과 테슬라의 주가가 만났을 때로 만난 뒤부터는 방향을 정해서 가며 이러한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보시면은 적어도 언제부터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겠다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고 난 뒤부터의 방향은 아무쪼록 시장이 정하는 것이겠지만 시장은 테슬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크로와 테슬라의 펀더멘탈을 기반에 두고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인 저희들도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좋은지 그리고 테슬라를 둘러싸고 있는 매크로는 어떠한 상태인지 매번 확인해가면서 투자한다라면은 리스크는 줄여가면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S&P 500의 성장률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제가 S&P 500의 성장률을 참고하는 이유는 지금이 실적 기간이고 기업들이 실적과 가이던스를 어떻게 발표하냐에 따라서 매출액과 어닝퍼셔의 성장률이 결정이 되며 매출액과 어닝퍼셔의 성장률은 궁극적으로 S&P 500의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올랐던 이때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결국 모두 성장률의 흐름에 수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S&P 500에 있어서 매출액의 성장률은 4.71%이고요. 어닝퍼셔의 성장률은 8.66%로 한때 이렇게 10% 그리고 5% 했던 때 대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고요. 이 지표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만약 하락을 이어나간다면 S&P 500 또한 함께 하락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특히나 현금을 갖고 대비하는 이유는 지금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는 위치는 여기 이렇게 중간 지점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막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서 좋겠지만 만약 주가가 성장률의 흐름에 따라서 내려간다면 현금도 어느 정도는 보유함으로써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 하락이 온다면 최선을 다해서 잘 매집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와 S&P 500의 상황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주조로서 테슬라가 올라가고 있고 애널리스트의 프라이스 타겟에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좋다라고 봅니다만 대응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과거처럼 상황이 비관적이지 않아서 겟마스키스가 터질 가능성은 매우 적은 상태이고요. 장기적으로 S&P 500의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현금을 갖고 있는 방향 쪽으로 투자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나가냐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만큼 저는 계속 매크로와 테슬라의 펀더멘탈을 체크하면서 투자해 나갈 것이고요. 그 과정들을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유튜브 시사학개 및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유드리겠으니 혹이라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참고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